여러분 안녕하세요. 과학자들이 마치 분자 단위의 토목기사처럼 더 안전하고 뛰어난 배터리를 만드는 새로운 설계도를 찾아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 아닐까요?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배터리 기술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. 지금 우리가 널리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, 액체 전해질을 써서 항상 화재나 누수 위험이 따라다니죠. 반면에 과학자들이 꿈꾸는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아주 안정적인 고체로 바꿔버린 거예요. 그럼 당연히 훨씬 안전해지고 에너지도 더 꾹꾹 눌러 감을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연구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과학자들에게 완벽한 고체 전해질 재료를 찾는다는 건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수많은 후보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온은 쌩쌩 잘 초과시키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이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야 한다는 거죠.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찾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. 거의 모든 게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물질이 있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Li2ZrCl6. 이름이 좀 어렵죠? 리튬 지르코늄 클로라이드. 이 물질이 왜 그렇게 유망했냐면 무엇보다 재료가 비교적 저렴했어요. 이거 대량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보였던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숫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0.4 밀리지멘스 퍼 센티미터. 이게 이온 전도도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힘을 얼마나 빨리 뿜어내고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 0.4라는 속도는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느렸던 거죠. 이온 전도도를 이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에 비교하면 딱 맞아요. 이 물질 내부는 말하자면 명절 귀성길 정체 구간처럼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. 이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끙끙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연구원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. 마치 밋밋한 요리에 비밀 양념 한 꼬집을 딱 넣었더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 탄생하는 것처럼요.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. 그냥 기존 물질에다가 산소나 황화합물을 아주 조금, 정말 살짝 섞어주는 거였어요.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산소랑 황이 들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산소는 물질 가장자리에 따로따로 작은 영역을 만들면서 뭐랄까 조각보처럼 나노복합체 구조를 만들어요. 그런데 황은 달라요. 얘는 그냥 물질 전체에 골고루 쫙 퍼져서 섞여 들어가는 균일한 벌크 구조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물질을 리모델링한 셈이죠. 실제 현미경 사진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 산소를 넣은 건 여러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죠. 반면에 오른쪽 황을 넣은 건 훨씬 매끈하고 균일해 보입니다. 이렇게 원자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이 비밀 재료들이 대체 어떻게 물질 내부에 그 꽉 막혔던 이온 고속도로를 리모델링해서 속도를 확 끌어올렸는지 그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야, 이 전과 후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. 왼쪽이 원래 구조인데 원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서 이온이 지나갈 틈이 거의 없어 보이죠?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. 비밀 재료를 넣고 났더니 와, 내부 골격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된 것처럼 구조가 확 넓어지고 시원시원하게 바뀌었습니다. 원자 수준에서 벌어진 정말 극적인 리모델링이죠. 이 복잡한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채널 확장. 이온이 다니는 길 자체를 넓혔고요. 둘째, 자리 왜곡.
이온이 잠시 머무는 자리들을 살짝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 거죠. 그리고 셋째, 결합 약화. 이온에 붙잡고 있던 힘을 약하게 만들었어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도로를 넓히고 길 위에 장애물을 치우고 바닥에 끈적임도 없앴으니 교통 흐름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. 실제로 논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습니다. 리튬 이동을 위한 에너지 지형이 평탄해졌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이 넘어가야 했던 언덕들이 싹 사라지고 평평한 아우토반처럼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온들이 훨씬 적은 힘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쌩쌩 달릴 수 있게 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기발하게 리모델링한 결과 성능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? 이제 그 놀라운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보세요. 원래 0.4에 불과했던 이온 전도도, 즉 속도가 황을 추가했더니 1.01로 뛰고 산소를 추가하니까 무려 1.78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 차이가 그 엄청난 성능 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? 17.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산소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리모델링한 결과 우리가 얻어낸 최고의 속도입니다. 정말 대단한 성과죠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원래보다 무려 4배 이상 빨라졌다는 뜻입니다. 꽉 막혔던 도로가 갑자기 4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좋습니다. 실험실에서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다는 건 알겠는데, 그래서 이게 우리 미래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이 혁신이 가진 더 큰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주행거리는 더 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. 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들도 더 가볍고 오래가게 되겠죠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이건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배터리 소재를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, 즉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. 이 연구는 그냥 운 좋게 하나의 물질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원자 수준에서부터 구조를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건 앞으로 나올 수많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.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첨가물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.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 재료들이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이번 연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